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백서, 이것이 100세 건강 채소리입니다. 성인 3명 중 1명꼴로 가지고 있다는 대표적 질환이 있죠. 고혈압. 하지만 혈압이 높더라도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침묵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고혈압에 대한 궁금증, 오늘 내과 전문의 한승배 원장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고혈압이 우리나라 단일 질환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많이 모르고들 계십니다. 고혈압이 뭔가요? 굉장히 쉬운데요. 같이 고혈압 말 그대로 그 이미 이름 자체에 써 있죠. 혈압이 높은 병. 네. 이제 혈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몸속에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혈류의 압력이 너무 과다하게 세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압력이 셈으로써 혈관에 상처가 나고요. 또 상처가 남으로써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 막힌다거나 또는 혈관이 터진다거나 이런 합병증이 야기할 수 있는 병을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인 3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고혈압이 나타나는 원인은 뭘까요? 일단 고혈압의 원인은 첫 번째는 이제 유전입니다. 네. 90% 이상은 대개 본태성 고혈압이라 하죠. 그래서 원래 몸 자체가 유전적으로 너는 혈압이 있어, 당신 혈압이 있어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즉 맵고 짠 걸 좋아한다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또는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한다거나 이로 인해서 단순하게 원래는 70대, 80대 먹은 혈압약들을 20대 먹은다거나 요즘에 1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먹고 늦게 먹는 차이지 원래 혈압의 대개 원인은 유전이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한 10% 정도 있는데요. 대개 신장이 안 좋다거나 또는 뭐 혈관이 막혀 있다거나 또는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인해서 2차적인 원인으로 혈압이 오른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대개 2차성 고혈압이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것들을 치료했을 때는 당연히 혈압이 원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가 되겠죠.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은 원인 자체가 유전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진단받으면 일단 약을 평생 먹는 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정확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뭔가요? 진단 기준은 굉장히 쉽죠. 혈압을 체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쥐어짤 때의 압력을 우리가 수축기 압력이라 하죠. 즉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일 때 우리가 고혈압에 진단하고요. 네. 또는 심장이 펴질 때 이항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혈압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즉 수축기 혈압이 140이거나 또는 이항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고혈압을 진단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생활습관 개선과 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고혈압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죠? 먼저는 처음부터 약을 먹지는 않고요. 네. 환자분들이 병원 오면 다 도망갑니다. 약 먹자 할까 봐. 네. 처음에 진단받으면 약 먹자 하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일단은 혈압이 원인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90%에 포함되는 1차성 고혈압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혈관 질환이나 신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2차성 고혈압인가, 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겠죠. 2차성 고혈압이라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혈압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첫 번째 원인은 대개 90%의 원인은 보텐성 고혈압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환자분이 나쁜 생활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고 병력을 물어본 다음에 고치는 것이 첫 번째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혈압은 자체만 오지는 않습니다. 이미 고혈압이 왔을 때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나 또는 비만 같은 다른 기타 성인병이 많이 동반됐기 때문에 이런 동반 질환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별하고 같이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고혈압만 있고 고혈압이 심하지 않아서 약물 치료가 필요 없다면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해서 혈압을 낮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혈압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예전에는 워낙에 먹는 게 없었고 워낙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혈압 자체가 별로 많지는 않았었고요. 있더라도 50대, 60대, 70대 왔었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먹을 게 많고 운동 자체가 적다 보니까 70대 먹을 혈압약을 20대, 30대 먹는 거죠. 바꿔 말해서 혈압 치료의 원칙은 멀리 있지 않고 나의 어떤 습관이 문제가 있는가 같이 병원에 와서 무조건 의사 선생님을 멀리하고 무서워하고 약물 먹자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습관이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과연 정말로 혈압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혈압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혈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합병증들, 즉 가장 무서운 게 혈관 질환이죠. 이런 혈관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가 아닌가, 다른 기타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치료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소에 생활 습관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혈압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와서 만성 피로군이나 또는 뭐 간염이건 당뇨건 고지혈증이건 이게 물어보면 마지막 물어봅니다. 원장님, 제가 뭘 먹어야 되나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그건 좀 바꿔 물어봅니다. 어떤 걸 먹으려 하지 마시고 뭘 하지 마시고 일단 나쁜 것부터 해로운 것부터 하지 마시라. 남자분이라면 술을 피할 수가 없죠. 네.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하지 마시라. 여자분이라면 조금 너무 단 거, 과일 같은 거, 과다한 칼로리 섭취를 피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혈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중요하죠. 짜게 먹지 말라. 네. 이런 게 혈압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일단 약을 먹으면은 계속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약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약을 복용할 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약 자체는 이제 무슨 약이든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감기약도 없는 거고요. 혈압약도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먹을지 말지 어떤 약을 먹을지는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혈압약에 이제 부작용이나 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겁니다. 내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중간에 중단하거나 또는 임의대로 바꾸거나 또는 먹다 안 먹거나 하거나 같이 혈압 자체도 중요한 것은 평균 혈압이기 때문에 아침 혈압, 오후 혈압, 저녁 혈압 즉 약을 이미 먹기 시작했으면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혹시나 약을 먹다가 부작용들 뭐 두통이 있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또 약을 너무 과다하게 써서 혈압이 너무 과다에 떨어져서 어지럽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상의한 다음에 약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해진 용량대로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서 잘 지켜 먹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건강 백서입니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짜고 매운 음식을 먹지 말자. 네, 짜고 매운 음식은요 제대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질환이죠.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백세 건강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